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 총장이 등록돼서 공개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고 결혼하면서 이제 부인으로부터 생긴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도 본인이 그 재산을 얻을 만큼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큰 어떤 재력을 애초부터 보유했던 건 아니고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내지는 함께 형성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제보나 또 그런 사실관계들이 밝혀진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기 때문에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여권 비례당 중 하나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30일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청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 전 비서관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청장 본인이 검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인턴 활동 확인서를 활동도 안 했는데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음해를 받았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 청장의 장모가 한 것이라며 윤 청장 장모는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장도 아닌데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위조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도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며 윤 청장 장모 문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명확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법대 2학년생만 돼도 분명히 알 것이라며 윤 청장 장모에 대한 공소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되고 사기 혐의는 빠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윤 청장 장모뿐만 아니라 윤 청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제가 앞서 기소될 때 입장문에서 이 사람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저 감정에 빠져 한 얘기가 아니라 윤 청장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기에 윤 청장이 청장으로 지목되기 전 세간의 여러 얘기를 듣고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었다고도 말했는데요.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장모님 문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우리 법대 한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 사문서 위조, 동행사는 사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떨어지는 범죄는 잘 없습니다. 일단 기소가 지금 이상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잔고증명서를 왜 만들었느냐, 그냥 그 문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잔고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쪽을 그걸 제시함으로 해서 기망한 거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명백한 건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조직원으로서 그런 배려를 해준 거 아닌가 싶은 굉장한 아쉬움과 유감이 있고,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기소된 당일에 낸 입장문에서 이 사람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점들은 그런 명백한 위법사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지, 그냥 무슨 감정에 빠져서 제가 혹은 또 뭐 더 센 언어를 통해서 그쪽의 의지를 눌러야 될 어떤 다른 의도에 의해서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최 전 비서관의 말에 맥락을 짚어보면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의 많은 비위와 범죄 정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가 윤석열을 향해 반드시 고발해 그 죄를 묻겠다고 한 말이 단순한 허세는 아니었던 거죠. 이를 어쩌면 좋죠?
정말 윤석열은 상대를 잘못 고른 듯합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린 윤석열. 그의 사태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슨 그 세간에 떠돌고 있는 지금의 얘기들이 뭐 알려지고 또 저희가 확인해보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3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3일에서 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5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52.6%로 조사됐는데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하락한 41.1%로 집계됐고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바뀐 8.5%포인트, 모름 무응답은 0.5%포인트 증가한 3.3%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1주차 이후 33주차 만인데요.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는 대통령.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게 해준 대통령. 저는 그가 대통령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4.15 총선은 안정적인 국정 후반기 운영을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개혁과 적폐청산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권의 비례정당 투표를 놓고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찍어야 되네. 저기를 찍어야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된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을 찍으시던 열린민주당을 찍으시던 둘 중 한 군데를 정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지지하는 이유도 분명할 텐데요. 이 두 정당 다 저희의 자산입니다.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입니다. 알아서 전략적 침묵을 하시고 알아서 이 두 정당 중 한 곳을 투표하시면 됩니다. 핑크색 안 됩니다. 완전 노란색 안 됩니다. 초록색 안 됩니다. 오렌지색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